자, 2025년 을사년 일간별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간목일간 그리고 이제 을목일간 이 두 개 일간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보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간목일간이 을사년을 만났죠. 간목이 이제 을사년.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이제 그 연운세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연운세든 월운세든 일간 하나만 가지고 운세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 소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간법을 좀 동원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12운성이고요. 12신살.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건데, 나분모행이라든지 청충파, 원진기문, 이런 기운들을, 이런 이론들을 총동원해서 일간만이 아니라 일주를 가지고 운세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론을 근거로 해서 운세를 얘기를 해도 사실 사주 8글자를 가지고 운세를 보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라든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간목일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간목일간이 만나는 을사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주별로 좀 구체적인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사년, 자, 간목일간 을사년 천간이 어떻게 되냐? 이 겁재 그러죠? 겁재. 그 다음에 지지는 이제 뭐 식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을사년 을목이 그 사화위에, 이 을목이 을사년에 을목이 사화위에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화려하게 피어나는 화초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간목일간 입장에서 사화를 보면 어떤 거예요? 12운석이 병지라고 해야죠. 병지. 많이 약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약한 간목이 강약한 겁재를 만난 거죠. 그렇죠? 일단은 일주가 어쨌든 여기에 비유했을 때 말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2025년에는 간목일간이 을목 겁재에게 주도권을 쥐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겁재에게 끌려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자, 을사년에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벌린다든지 투자나 확장하는 일은 일단 주의하는 게 좋겠죠. 물론 갑인일주나 갑진일주 뭐 이런 일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경쟁적인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을사가 강하다는 자체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업로드해드린 그 2025년 을사년 운세를 보려면 이것만큼은 알아야 한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을사년 을목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을사년 전반적인 운세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더 보시고요. 자, 다음 보면 여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천간이죠. 이 천간 을목운이 오면서, 그러니까 요거 천간 을목이 오면서 사주에 경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금하고 합을 하는 거죠. 을경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경금은 간목일간에게 편관이죠. 편관을 합을 하죠. 자, 이걸 합거라고 이제 하는데, 합해서 작용력이 약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이제 간목일간 입장에서 보면, 을목 겁재가 오면서 오히려 도움이 됐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편관 힘이 약해졌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그죠? 그리고 사주에 경금 편관이 없다. 그러면, 자, 을목이 오면서 경금 편관을 끌고 온다 그래요. 일단 을목이 오면서 경금이 발동하게 만든다는 얘기야. 발동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없는 경금을 끌고 와서 무형적인 작용을 일으킵니다.
간목일간에게 이런 경우는 당연히 안 좋겠죠. 경금이 발동하니까. 편관 칠살작용이 숨어 있다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을목운이 오더라도 사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해 보면, 자, 을목운이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기토를 극하죠. 자, 그러면 천간에 기토가 있는 사주, 천간에 기토가 있는 사주는 기토 작용이 직접적으로 방해를 받는 거니까 간목일가 입장에서는 기토 정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겠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그러면 자, 기토가 사주에 없다 그러면, 간목일간이 기토가 사주에 없다 그러면, 자, 그러면 직접적인 방해 작용은 없죠. 그렇죠? 없는데 무형적인 방해 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요? 정제니까. 정제가 무형적인, 어떤 그래도 뒤에서 숨어서 방해한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직장 문제라든지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지지사화에 대해서는 일주별 운세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가는데, 일주별 운세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신년 운세는 복채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돈 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복채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하시면 2025년 매월 월운세도 꾸준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 이 말씀 드리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요거 했죠. 자, 다음에 간목일간 일주일 운세를 알아보겠는데, 6개가 있죠? 6개. 자, 보면 갑인, 갑오, 갑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갑신, 갑자, 갑진 이렇게 6개가 있죠. 자, 먼저 갑인 일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갑인 일주. 자, 갑인 일주를 보면 먼저 갑인 일주 나부모행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나부모행이 갑인 일주 나부모행이 대개수라고 해요. 대개수라고 하는데, 이 대개수가 을사년은 이제 복등화라고 그래요. 복등화. 그러니까 대개수가 복등화를 만났으니까 어떠냐. 자, 대개수 물이 불을 만난 거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갑인, 목인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나부모행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상쟁하는 모양새죠. 자, 그러면 갑인일주는 올해 경쟁이나 승부, 그리고 극복해야 되는 일들이 좀 많아지죠. 근데 이게 이제 잘 되면 오히려 뜻밖의 수익이 크지만, 잘 안 되면 재물 손실이라든지 건강 문제로 힘든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면 또 인이 을사년이니까 인이 사를 만난 거죠. 사를 만났죠. 그러면 인사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사형, 형살이라고 그러죠. 자, 이것도 이제 형살이니까 뭐라고 했냐면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다툼이나 갈등이 많은 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부부 서로 간의 문제점을 고치고 보완하면 오히려 더 돈독해지는, 더 좋아지는 부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가 계속 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갑인줄 특성이 자기 고집 부리는 부분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12신살 관점에서 볼게요. 12신살 관점에서 보면 갑인일주 중심으로 이제 을사년 12신살을 개화론이라고 있습니다. 개화론.
개화론 관점에서 보면 기존 12신설 방식과는 좀 다르죠. 좀 더 구체적이고 뭐 현실적인 적용이 일단 가능하긴 한데, 일주 중심으로 하니까 이제 통변하는데 한계는 있긴 있지만, 일단 말씀드리면, 자, 발전하는 분야는 정신적인 분야죠. 정신적인 분야. 연구, 개발, 그 다음에 뭐 예술 창작이나 문학, 뭐 종교, 철학, 뭐 명리학,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발전하는 데 해가 되고요. 상대적으로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은 올해 어떻게 해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좋은 달과 안 좋은 달,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이 있죠, 올해. 그래서 일단 올해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 올해 안에, 그걸 말씀을 드리면, 양력 2월, 3월은 상승하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하락하는 시기는 양력 10월, 11월, 이때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바로 갑오일주로 넘어갈게요. 갑오일주. 자, 갑오일주가 이제 을사년을 만났는데, 자, 먼저 나분모행을 보면, 나분모행이 갑오일주가 나분모행이 사중금이라고 합니다. 사중금이 일사년 복등화를 만났죠. 사중금. 자, 금이 화를 만난 거니까 이것도 이제 서로 힘겨루기 하는 양상이죠. 갑오일주가 극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냐면 직장이라든지 사업에서 허점이 보이면 이런 애는 힘든 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 자칫하면 이제 직장을 관두게 된다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좀 건강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형태, 휴직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오일주가 이제 사를 만났죠. 이게 사를 만나면, 자, 이러면 뜻밖의 행운이 따라주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뜻밖의 행운이 주로 어떤 식이냐 하면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부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애정 문제라든지 부부 문제, 또 뭐 이성 문제, 이런 문제들이 주로 많이 일어나는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갑오일주 12신살 관점에서 좀 더 보면, 자, 갑오일주 중심으로 을사년 12신살을 개화론 관점에서 보면은, 직업적으로 볼 때 언론이라든지 방송, 통신, 그리고 뭐 디자인이라든지 예체능 계통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올해 발전하는 해가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재물로는 보상금이라든지 지원금, 후원금, 뭐 이런 형태의 부가적인 수입도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올해 양력 4월하고 5월, 이때는 이제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안 좋은 시기, 주의해야 될 시기는 양력 11월 하고요. 12월, 이때는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갑술일주로 넘어갈게요. 갑술일주. 자, 갑술일주가 을사년을 만나면, 자, 갑술일주가 나분모행이 뭐냐면 산두화라 그래요. 산두화가 이제 복등화를 만났죠. 자, 그러면 갑술일주나 을사년 모두 이제 화죠. 화가 화를 만난 거니까 더욱 강한 불길을 도와준다고 보죠. 그래서 갑술일주 입장에서는 추진하는 일이 더욱
가속도가 붙게 되고요. 목표를 조기 달성한다든지 초과 달성하는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도와주는 사람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고, 단지 주의할 것은 직진성이 너무 강해지면 주변과 호흡이 안 맞죠. 그래서 다툼이라든지 구설수 이런 게 따라오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갑술일주가 일단 또 사화를 만났으니까, 이 사를 만났으니까 사를 사술 아시죠? 사술 원진 기문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좋은 얘기보다는 주로 안 좋은 얘기가 더 많겠죠. 그래서 하던 일이 뭔가 좀 불편하고요, 꼬이고 막히는 일이 자주 생기죠. 그리고 투자라든지 동거래 뭐 이런 것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배우자라든지 자신의 건강 문제도 함께 따라오니까 이런 해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면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신살 관점에서 볼게요. 자, 12신살 관점에서 보면, 자, 갑술 일주 중심으로 을사년 12신살 개화론 관점에서 보면은, 직장인은 윗사람의 도움으로 승진이라든지 상승적인 자리 이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명예는 좋은데 실속이 별로 없는 게 단점이죠. 그러니까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목 좋은 곳으로 사업장을 이동하는 운이죠. 근데 막상 옮기면 어떻게 해요? 생각보다 매출이 크지 않다.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의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상승하는 달은 뭐 일종의 이제 막혔던 일이 풀리고 좋아진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양력 갑술 일주예요. 양력 8월, 9월 이때 상승한다고 보는 거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좀 주의해야 된다는 날은 양력 3월, 4월 이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때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갑신일주로 넘어갈게요. 갑신일주. 자, 갑신일주가 이제 을사년을 만났죠. 그러면, 자, 갑신일주 나부모행이 천중수라고 그래요. 천중수. 을사년은 이제 복둥화. 그러면 이제 갑신수가 을사화를 만났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질감 때문에 화합하는 게 아니라 갈등하죠. 그리고 이제 때로는 승부를 한다든지 경쟁하는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올해는 자신에게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뭐 부족한 걸 채운다는 건 주로 이제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이제 운동을 한다든지, 뭐 취미나 이런 거에 모임에 나간다든지, 이런 데 나가서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일들이 좀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신일주가 이제 사를 만났잖아요. 요거 갑신일주가 사를 만나면 사신형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러면 연인이나 부부는 불편한 일들이 아주 발생하죠. 그래서 장거리 연애를 한다든지, 또 부부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오히려 좋죠. 그리고 하나 더, 안전사고라든지 그 건강 문제 또 좀 신경을 쓰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12신살 관점에서 볼게요. 12신살 관점에 보면 갑신일주 중심으로 이제 을사년 12신살을 개화론을 적용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그러면 주로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직업이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능기술, 제주재능, 문화예술, 스포츠 뭐 이런 계통이죠. 그리고 1년 중에 이제 운세가 상승하는 달이 있고 하락하는 달이 있는데, 먼저 이제 상승하는 달은 막혔던 일이 풀어지고 좋아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몇 월이냐면 10월, 11월 이거고요. 이때가 상승한다고 보는 거고, 하락하는 달을 보는 거는 조심한다. 좀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의미의 달은 양력 5월하고요, 6월입니다.
나머지 달은 이제 평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갑자일주로 볼게요. 자, 갑자일주. 자, 갑자일주 나무 모양이 해중금이라고 그래요. 해중금. 해중금인데, 을사년은 아까 복등화라고 그랬고요. 복등화. 그럼 갑자금이 을사화를 만났으니까 이것도 서로 이질감이 강하죠. 그래서 서로 이제 화합하는 게 아니라 갈등, 경쟁, 뭐 이런 게 되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업무적인 과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신경 쓰이는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갑자일주가 사를 만나면 특별한 신사는 없는데 일단 지장과 길이 암합한다고 얘기하죠. 그죠? 자, 보면은, 자중개수가, 이제 임수하고 개수가 있죠. 자중에. 임수개수가, 사중이 이제 무토가 이제 합하죠. 그러니까 인성하고 재성이 합하니까, 뭐 재물문서가 들어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근데 아무튼 뭐 좋은 문서가 들어오는 거 좋은 거니까. 아무튼 저는 이제 어떤, 지장간 합이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시고요. 다음에 12신살 관점에서 얘기할게요. 자, 12신살 관점에서 보면은 갑자일주 중심으로 이제 일사년 12신살을 계열운 관점에서 좀 해보면, 자, 그러면 주로 이제 갑작스러운 일들이 좀 많이 생긴다 그래요. 갑자일주예요. 갑작스러운 일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급하게 돈 들어갈 일이라든지, 뭐 급하게 선택할 일, 이런 일들이죠. 뭐 직장 변동도 마찬가지죠. 뭐 이사나 이동, 이런 일도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거 잘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1년 중에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가 있죠. 그 달이 있는데, 먼저 상승하는 달은 양력으로, 이제 갑자일주, 양력으로 6월하고 7월이 이 상승이라고 보고요. 하락하는 시기는, 양력 2월, 3월. 양력 2월하고요. 3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에, 갑진일주죠. 갑진일주. 자, 간목일간 마지막인데, 갑진일주. 자, 갑진일주 나부 모양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갑진일주 나부 모양이 같죠. 을사년하고 복등화. 을사년도 복등화죠. 자, 갑진을사가 같은 복등화니까 이질감보다는 동질감이죠. 서로 상생하고 보조하죠. 그래서 올해는 주로 주변과 협력해서 일을 해 나가면 더욱 빠르고 크게 발전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갑진일주가 살을 만나면 뭐라고요? 천라지망살, 지망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지망살은 땅의 그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땅의 그물, 그물에 걸리듯이 답답한 일이 생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일에 갇혀 산다든지 아니면 일이 지체돼 가지고 중단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주로 이제 주변에 도움이 많은 해다. 주변에 도움 많이 도와준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12신살 관점에서 얘기할게요. 지금 갑진일주 하고 있어요. 자, 12신살 관점에서 보면, 자, 갑진일주 중심으로 을사년 12신살을 이제 계활원론에서 적용해서 보면, 자, 그러면 직장인은 승진을 한다든지 상승적인 직장 변동이 가능한 달이다. 가능한 해다.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도 올해는, 직원의 도움으로 매출도 오르고 발전한다 이렇게 보죠. 다음에 갑진일주 1년 중에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 잠깐 보면, 자, 먼저 상승하는 거. 이 상승하는 시기는 언제냐 하면은 2월, 3월이죠. 2월, 3월. 그 다음에 하락하는 시기는 양력 8월, 9월입니다. 이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까지 2025년 을사년 간목일간 운세 알아봤고요. 항상 좋은 일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을목일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을사년 일간별 운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을목일간이죠. 자, 을목일간이 자, 을사년을 만났는데요. 일단 준비된 내용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을목일간이 을사년을 만났죠. 자, 먼저 연운세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연운세는 연운세든 월운세든 일간 하나만 가지고 운세를 얘기하는 것은 거의 뭐 소설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관법을 동원하긴 했는데, 그게 뭐 12운성, 12신사, 나붐오행이라든지, 나붐오행은 처음 들어볼 거예요. 나붐오행이라든지, 형충파, 뭐 원진기문, 자, 이런 이론들을 총동원해서 일간만이 아니라 일주를 가지고 운세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뭐 다양한 이론들을 근거로 해서 운세를 얘기한다 해도 사실 사주 8글자를 가지고 운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라든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을목일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는데, 자, 을목일간이 을사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일단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별로 구체적인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을사년, 자, 천간. 을사년 천간을 보면, 천간이, 뭐죠? 을목이죠. 을목은 이제 비견이라고 그러죠. 비견.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예요? 상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연운이 비견이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비견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좀 더 큰 뜻이 있죠. 일간이 연운과 같은 을목이니까 이걸 해석하면 자신의 모습과 현실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거죠. 자, 특히 연운은 뭐예요? 세군, 임금군자로서 세군, 즉 세월의 임금이니까 임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운이 상승할 때는 원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리지만 막힐 때는 또 정신없죠. 꽉 막히죠. 자, 올해는 이렇게 운세가 크게 요동치는 해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좋을 때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제가 얼마 전에 업로드 해드린 그 주제가 뭐냐면 2025년 이 을사년 운세를 보려면 이것만큼은 알아야 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얼마 전에 올려드렸죠. 이 영상을 보시면 을사년 전반적인 운세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천간 을목운이 오면서 사주 경금 정관이 있으면, 사주에 정관이 있으면 을목이 경금 정관을 합하죠. 그러니까 자, 을목이 오면서 이 을목일간 천간, 사주 천간에 경금이 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합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일간이 을목이니까 이거 보고 쟁합한다고 그래요. 쟁합. 다툴 쟁자 써서 쟁합한다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경금 정관을 놓고서 운세끼리 이제 다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툰다라는 거죠. 이렇게 천간에 경금 정관이 있을 때는 경쟁적인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비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또
경쟁력이 발전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한 단계 또 높이 오르는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차지하면 좋은 거고 놓치면 나쁜 거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반드시 놓친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힘이 든 건 사실이죠. 자, 근데 사주에 경금이 없다 그러면 을목운이 오면서 경금을 요걸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오면서 요걸 끌고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없는 경금을 끌고 와서 을목운이 오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무형적인 관성작용을 일으키게 한다라는 거죠. 을목이 오면서. 이때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주변의 도움으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여자 같은 경우에는 친구 소개로 뭐 결혼한다든지 이런 일도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똑같은 을목일간 운이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더라도 사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하나 더 보면 요건데, 을경합에 대한 얘기고요. 요거. 을목운이 오면서 기토를 극하죠. 그러니까 사주 천간에 기토가 있는 사주는 기토가 작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죠. 그죠? 이랬을 때 을목일간 입장에서 이게 좋을까 나쁠까? 좋습니다. 자, 기토는 을목에게 편제지만 을목이 차지할 수 없는 편제죠. 뿐만 아니라 이 을목에게 기토 편제는 번거롭고 불편하게 하면서도 오히려 고통을 주기 때문에 안 좋은 편제입니다. 근데 을목 비견운이 오면서 이걸 해소시켜 주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다음에 기토가 사주에 없을까? 없는 경우도 있죠. 기토가 사주에 없다 그러면 어떨까? 자, 사주에서 직접적으로 기토가 행포를 부르지 못하지만, 그죠? 없으니까. 근데 없어도 무형적인 형태로 숨어서 괴롭힌다고 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드러내놓지 않기 때문에 자주 생기지는 않지만. 근데 을목운이 오면서 이런 무형적 형태로 괴롭히는 기토 작용을 막아버리니까 이때 기토 비견이 귀인이 되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자가 되거나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다음에 요건데, 일주별 운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년 운세는 복채가 있습니다. 복채. 복채. 돈으로 달라고 하긴 그렇고요. 복채는 좋아요. 구독만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만 하시면 2025년 매월 월운세도 꾸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을목일간 일주별 운세인데요. 6개가 있죠. 을해, 을묘, 을미, 그 다음에 을사, 을묘, 을축 이렇게 6개가 있는데 먼저 을해 일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해 일주. 자, 을해 일주 나부 모양이 뭐냐면, 을해 일주 나부 모양이 이제 산두화라고 합니다. 을사 일주는 이제 복등화고요. 산두화가 복등화를 만났죠. 화를 만났으니까 불의 세력이 더 강해지죠. 근데 을해와 을사는 서로 이렇게 상충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부보행이 같은 불이라도 서로
경쟁하면서 승부하는 자체가 말하자면 내적 능력을 끌어올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서 경쟁하는 자체, 떨어져 경쟁하는 자체가 내적 능력을 키우는 건데, 그래서 올해는 경쟁 속에서 발전한다. 뚜렷한 목적이 보이기 때문에 더 크게 성취할 수 있는 해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에 을해일주가 지지 4년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을해일주가 4년을 만나면 충그러죠. 충.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일지가 충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지가 충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일지는 이제 부부자리라고 그러니까 부부자리가 충하면 부부 문제겠죠. 뭐 의견 다툼이라든지 뭐 서로 간에 불만이 많아져서 뭐 별거를 한다든지, 심하면 뭐예요? 이혼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연인도 마찬가지, 이별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 이별을 피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거리 연애라든지 이런 거, 별거, 이런 문제로 서로가 이제 좀 떨어져 생활하는 시간을 두고 좀 냉각길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괜찮다. 반드시 물론 충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뭐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반드시 그렇다는 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지혜롭게 어떤 상황을 모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그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2신살 관점에서 좀 볼게요. 12신살, 지금 을해일주 보고 있어요. 12신살 관점에서 보면 을해일주를 중심으로 이제 을사년 12신살을 개화론을 적용해서 이제 보는 건데요. 자, 그러면 작년까지 해왔던 일의 비중이 서서히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일을 준비하죠. 그래서 올해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해가 아니라 부족한 걸 채우고 내실을 다지는 그런 시기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12신살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준비 과정이 탄탄해야 다음에 성공을 약속할 수 있겠죠. 올해는 이제 이런 운이라는 거, 이걸 좀 이해하면 결코 힘든 해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에는 1년 중에 이제 운세가 상승하는 달, 하락하는 달이죠. 먼저 상승하는 달은 양력 7월, 8월이 상승한다고 보고요. 하락한다라고 하는 달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양력 3월, 4월 이때 조심하면 됩니다. 자, 바로 을묘일주 넘어갈게요. 자, 을묘일주. 자, 을묘일주 나무 모양이 뭐죠? 대개수라고 그러죠. 대개수. 이건 이제 을사는 이제 복등화. 을사는 복등화. 을묘수가 을사화를 만났죠. 물과 불의 만남이죠. 자, 그러면 불안하고 긴장되는 일들이 좀 많아진다고 일단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쟁이나 승부를 통해서 결판을 내는 일도 많고요.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요, 자신에게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시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좋은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 좋은 걸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 지혜로운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살면서 이런 신축성이라고 그러죠. 탄력성, 원만하게 이렇게 헤쳐나가는 방법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을묘일주가 지지 4년을 만났다. 이 4년을 만났다 그러면 묘가 사를 만났다. 그러면 이제 주변 환경이 나를 돕지 않죠. 그러면 세상이 야속할 때가 많죠. 자, 부부 문제도 보면 드러내고 다투는 게 아니고 한 번 삐지면 몇 개월 가죠. 뭐 이런 식이죠. 연인도 마찬가지, 만남과 헤어짐이 자꾸 반복하죠. 자, 원래 을묘일주, 원래 을묘일주 성격이 부드럽고 좀 유연하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처럼 일단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내면에는 고집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을사년이라는 이 시기 기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을묘일주월에 고집 부리면 손해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12신살 관점에서 볼게요. 12신살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을묘일주를 중심으로 을사년 12신살을 계하론을 적용해서 일단 보면은, 그러면 살던 집에서 갑자기 이사를 한다든지, 직장 변동이라든지 업무 변동,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또 뭐 기존에 만나던 사람들이 좀 바뀌고요.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더 어렵게 느껴지죠. 환경이 바뀌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다음에 좋은 일은 맡겼던 일이 이제 풀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관제라든지 송사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올해 원만하게 해결되는 운이다라고 봅니다. 다음에 1년 중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이 있는데, 먼저 상승하는 달. 상승하는 달은 양력이에요. 양력 3월, 4월. 상승한다고 보고요. 하락하는 달. 하락하는 달은 양력 9월, 10월입니다.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을미일주를 볼게요. 을미일주. 자, 을미일주 나무 모양이 이제 사중금 그럽니다. 사중금. 을사는 복동화죠, 복동화. 그러면 을미, 금이, 을사, 화를 만났죠. 불과 새가 만난 거죠. 그러면 을미일주가 금이니까 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해가 되느냐 아니면 힘든 해가 되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애는 주로 안 하던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과로가 되고 힘들죠. 근데 잘 해내면 어떻게 크게 안정을 받는 해가 되기도 하죠. 다음에 을미일주가 먼저 4년, 지지 4년을 만났으니까 을사년, 을미일주가 을사년 4년을 만났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주변 환경하고 내가 따로 논다고 보죠. 주변하고 따로 논다. 그러니까 직장이나 모임에 나가도 소외감이 들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스스로 좀 멀리 하게 된다라 그래요. 그렇지만 을미일주 특성이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해 자신에게 부족한 걸 채우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12신살 관점에서 좀 더 얘기해 보면 을미일주 중심으로 이제 일사년 12신살 계하론 관점에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자, 직장인은 본사에서 지사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출장이나 파견 근무 이런 일이 좀 생긴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랫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해는 주로 병원,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업종, 이런 업종들은 오히려 좀 발전합니다. 좋은 해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1년 중에 그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이 있는데, 먼저 상승하는 달 볼게요. 상승하는 달은 양력 을미일주, 상승하는 달은 양력 11월, 12월이고요. 조심해야 되는 달, 주의해야 되는 달은 양력 5월하고 6월입니다. 이때 나눠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을사일주 볼게요. 자, 을사일주. 자, 을사일주 나무 모양이 이제 복등화죠. 당연히 을사년도 복등하죠.
자, 그러면 을사화가 을사년 화를 만난 거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거 이제 복음이라고 그래서 안 좋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뭐 단순하게 말할 건 아니고요.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차이가 크죠. 먼저 좋을 때는 그 승진이나 감투를 쓰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권위나 권력을 좀 쥐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 보면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위에 올라가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 버리죠. 그래서 올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자만했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위나 권력이 주어질 때 포용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올해는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을사일주가 지지 4년을 만났죠. 이제 4년을 만난 건데, 을사일주가 4년. 을사일주는 원래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이죠. 그죠? 주변에서 뭐라 해도 뭐 자신이 할 일을 하죠. 그런데 이런 애는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니까 또 주의할 게 있다. 대인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죠. 다툼의 갈등,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윗사람과 갈등하는 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을 보면 이제 여성은 남편과 다투는 일이 좀 많아지겠죠.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을사일주 다음에 12신살 관점에 잠깐 얘기해 볼게요. 12신살. 을사일주를 중심으로 을사년 12신살을 이렇게 개화로운 관점에서 좀 환치시켜서 얘기를 좀 해보면, 가정과 직장에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많은 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성과도 좋으니까 자,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금전적인 지출이 좀 많은 해다라고 봅니다. 지출이 많은 만큼 또 수익도 좋다라고 보는 거고요. 보상금이라든지 후원금 뭐 이런 재물운도 있습니다. 다음에 1년 중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 자, 상승하는 달은 상승은 2월, 3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날은 양력이에요. 양력 7월, 8월입니다. 그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을유일주를 볼게요. 자, 을유일주 나무 모양이 뭐냐면 천중수라고 하고요. 을사는 이제 복등화라고 했죠. 복등화. 자, 을유수가 을사화를 만난 거니까 이것도 물과 불의 만남이죠. 자, 그래서 올해는 경쟁이나 승부하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다르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경쟁이나 승부는 원래 힘들죠. 근데 한 단계 상승하기 위해서는 승부를 통해서 도약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올해는 이런 승부가 자기 그릇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을유일주가 지지 4년을 만나면 삼합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연인 같은 경우는 올해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가 되기 때문에 현재 만나는 사람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어 하죠. 이게 뜻대로 안 됐을 땐 이별운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대인 관계도 정리가 되죠.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은 좀 더 가까이 하는 거고, 굳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는 그런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요? 정리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올해 특성이다 말씀드리고, 다음에 12신살 관점에서, 자, 12신살 관점에서 보면 을유일주를 중심으로 을사년 12신살을 개화론을 적용해서 보면은 먼저 금전운을 보면 자, 수입이 늘어난다라고 봅니다. 자, 사업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지출이 많지만 수입도 늘어나기 때문에 안정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투자운도 좋고요. 재물이 한 단계 상승하는 해가 되죠. 또 올해는 인복이 많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변의 도움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 잠깐 언급해보면, 먼저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 양력 9월, 10월.
그 다음에 하락하는 시기는 양력 3월, 4월입니다. 다음에 을목일간 마지막 을축일주를 보겠습니다. 자, 을축일주. 자, 을축일주 나무 모양이 뭐냐면 해중금 그래, 해중금. 해중금. 그 다음에 을사년은 복등화, 여기 복등화. 자, 그러면 을축금이 을사화를 만난 거니까 쇠와 불이 대립하고 있죠. 그죠? 하지만 을축일주 입장에서 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길흉이 달라지겠죠. 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건강 문제라든지 금전적으로 어려운 해가 될 수 있는데, 지혜롭게 받아들이면 경쟁을 통해서 직장이나 사업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을축일주가 이제 4년을 만나면, 을사년에 4년을 만나면 같은 을목천간이고요. 그렇죠? 을목천간이고요. 지지는 삼합의 형태를 띠니까 멀리 있는 친구를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그런 일이 생기고요. 또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던 가족이나 동창들, 그 친구들, 선생님, 이런 사람들하고 재회를 한다든지 또 헤어졌던 연인을 다시 만나는 일도 생기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은 12신살 관점에서 좀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12신살 관점으로 보면은 을축일주를 중심으로 을사년 12신살을 개화론 관점에서 적용해서 보면은, 자, 그러면, 자, 올해 특히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하려는 심리가 좀 강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올해 재물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나도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키우려고, 늘어나도 불안하니까 더 키우려고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일을 벌린다,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반드시 안 좋다, 하지 마라, 말씀드립니다. 을축일주 올해는 이걸 주의해야 되고요.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이 있는데, 먼저 상승하는 달, 위로 올라가는 상승하는 달은 양력 5월하고 6월이고요. 하락하는 달은 양력 11월, 12월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2025년 을사년, 을목일간 운세 알아봤습니다. 항상 좋은 일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